안녕하세요.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저자 은재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가 많이 심각한 상황에서 간신히 다행히 아주 제가 운이 좋았죠. 이렇게 코로나가 잠시 진정된 틈을 타서 여러분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어려운 상황에서 주관해 주신 김희섭 회장님과 또 우리 독서지향 운영위원분들께 많은 감사드리고요. 또 네오비 중개법인의 조영준 교수님과 이명수 이사님께도 많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충무 아트홀 강의장에 잡혔을 때 너무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아서 올라오기 전에 소주라도 한 병 먹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 상황. 제가 미쳤나 봅니다. 네.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책을 3권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퀴즈가 한 3번 정도 나갈 거고요. 맞춰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자영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 되는 현실 독서법, 그리고 독서지향 200%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글쓰기와 책쓰기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대략 해주셨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공인중개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득을 했고 독서지향 37회부터 현재 140회까지 거의 빠진 적 없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진짜 자의반 타의반으로 독서를 시작을 했고 초창기에 한 120권 정도 매 책을 읽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700권 정도 제가 추산이 되고, 근데 아직도 1000권도 못 읽었지만 독서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역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요. 강의료에 제가 투자한 돈만 한 수백만 원 정도 돼서 많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저는 8개 업종 14개 업체를 운영을 했었고 7연패를 당하면서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걸 독서로 좀 이겨냈었고요. 실패의 맛을 정말 끔찍하게도 너무 많이 겪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모험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네오비 인포그래픽 과제 있잖아요. 그 했던 과제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독서지향을 먼저 오고 그 독서지향 선배님들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네오비에 다시 수업을 듣고 중개사까지 된 케이스입니다. 2018년도 과제인데 제가 책 출간을 하겠다고 이렇게 과제에 써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백병원 건강진단센터인데 저 사진 촬영하고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탈로그 모델을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본능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되게 항상 답답하고 가슴에 항상 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도저히 나한테 정말 안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답답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그냥 무턱대고 시작해서 그 당시에 취득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친구들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방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방이 비디오 게임방이고요. 축구 게임, 위닝 11이라는 축구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대중화되면 이게 대박나는 아이템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가슴이 너무 답답했던 저는
창업의 길로 들어가서 플스방을 열었고 이제 투잡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플스방은 전형적으로 시설 사업이고요. 성패는 주변에 경쟁 업체가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시설 투자 초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기계를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재투자비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플스방 사업을 시작을 하고, 플스방 사장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한 A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A라는 친구가 고시원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지겨우니까 저보고 권리금을 주고 네가 들어와서 인수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고시원을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방이 60개 정도 됐고, 월세가 월 800이 넘은 그 고시원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했는데, 과감하게 시작을 했고, 예상대로 매출액은 뭐 2천 가까이 나왔고, 수익도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꽤 괜찮은 사업이었고, 투잡으로 충분히 가능한, 플스방까지 이제는 3잡이 됐었죠.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그 회사를 다시 다니면서 했던 조그만 고시원이고, 방이 18개짜리고,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합해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 소액 투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인수를 했을 때는 공실이 10개나 되고 8개밖에 안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운영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서 수익도 꽤 나고, 근데 집이 너무 멀어서 나중에는 조금 이제 등한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고시원은 시설 사업인 동시에 시스템 사업이고요. 시스템을 총무 직원과 청소 직원을 잘 뽑아서 하면 굉장히 내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다시 한번 고시원을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중개 자체를 고시원 쪽으로 치중을 해서 컨설팅이라던가 고시원 강의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은 초기 투자비가 중요하고, 방 개수당 임대료가 얼마냐, 그런 비중도 중요합니다. 고시원에 일반적으로 진상 손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잘 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애초에 진상 손님은 잘 안 받는 그런 노하우를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진행 중이고요. 고시원은 다른 가게와는 좀 달리 위치보다 오히려 온라인 마케팅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뇌하는 직장인 저의 모습이고요. 어느 날 제가 한양대학교 앞에 이제 플스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근처에서 새로운 고깃집이 생기는데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고깃집에 줄이 매일매일 같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A라는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고, A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같이 하려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하고 2명이서 하면은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셋이서 같이 하자. 너까지 있으면 트러블 없이 잘 운영이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고깃집까지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옥에서 자유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어요. 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되고 회사 생활을 제가 한 달 동안을 더 했어요. 사표를 내고 인수인계를 한 달을 더 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다음 날에는 회사를 안 가도 되고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는 그 어느 날 저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예, 쇼생크 탈출의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이고요. 저는 딱 심정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을 제가 자영업을 2개, 3개 뭐 이렇게 운영을 쭉쭉 하게 됐고요. 이때가 설해갈매기 프랜차이즈를 했던 게 2009년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처음 봤는데 이미 프랜차이즈 가맹점 낼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까지 가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이듬해 2010년 5월 달에 영남대점을 오픈하게 됐는데, 왜냐면 이게 또 역시 수도권에는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개 점을 오픈하게 됐고요.
사례갈매기 처음에 오픈했을 때 매출이 상승 그래프로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례갈매기를 그만두고 이제 클럽을 시작하고 제 인생의 내리막길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례갈매기는 고깃집인데 프랜차이즈고 전형적인 요식업 사업입니다. 이때 제가 포잡까지 했었고, 이 프랜차이즈 집은 되게 중요한 게 본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 자기 이속만 챙기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가맹비라든가 식재료 비율이라든가 교육비 인테리어 비율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프랜차이즈는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프랜차이즈 요식업의 성패는 위치하고 본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갈매기가 굉장히 잘 돼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례갈매기를 좀 넘기고 더 크게 장사를 시작해서 더 빨리 크게 걸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백종원 씨가 하는 프랜차이즈 한신포차라고 있어요. 요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고요. 한신포차는 전국에 한 6, 7개밖에 없는 걸로 지금도 알고 있고요. 가맹점을 엄청 안내해주는 가게로 유명해요. 근데 한신포차는 장사가 다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가맹점을 내려면 일단 A급 자리여야 되고요. A급 상권의 A급 자리, 그리고 무조건 1층이어야 되고 실면적이 60평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를 한신포차 자리만 찾으러 다녔는데 계속 자리를 올려도 캔슬이 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오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천에서 이렇게 이쁘게 빛나는 가게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가게가 지하에 있는 매장인데 1층까지 줄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가게를 할 때 사례갈매기를 줄을 보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또 뭐 첫 번째 장사도 성공을 했었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 됐어요. 저희가 한 11월 달쯤에 오픈을 가게 2개를 했는데 한 가게당 권리금, 시설비 다 합해서 한 5억씩 정도 들어갔어요. 양가게 합해서 10억이 들어갔고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자만심만 있었고 이 노는 클러버들의 생리를 몰랐고 클럽 운영 노하우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11월에 오픈을 하고 12월 24일 날 엄청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가게에 줄을 한 3시간 동안 서 있고 새벽 3시까지 사람들이 서 있다 들어오고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는데 이듬해 봄부터 경쟁업체가 하나씩 생기고 가게가 거꾸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가게 투자비가 10억이 들어갔는데 한 가게는 원상복구 하라는 거 간신히 원상복구 안 하고 나오고 그냥 땡전 한 푼 못 건지고 나오고요. 한 가게는 권리금만 한 8천 정도 구해서 간신히 나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클럽은 결국은 노는 공간이고 손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손님 중에 아주 잘생기고 이쁜 손님들이 있잖아요. 물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서비스도 많이 주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손님들을 유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클럽에만 있는 오바이트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많아지면 손님들을 나눠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손님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놀러 왔다가 다른 손님이 별로 없으면 부킹도 잘 안 될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금방 나가버려요. 이런 게 오바이트 현상이고 클럽에만 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저희 가게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계속 싸움이 나고 그거 뜯어 말리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미성년자가 또 엄청 뚫린다고 하거든요. 민자가 뚫린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들어갈 수 있다. 뚫리는 가게라고 소문이 나면 금방 애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는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이제 그 신분증 검사 기계가 있어요. 지금은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다 있는 기계인데, 당시에는 거의 없었고 되게 고가 장비였는데, 이제 민증 숫자 체계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지문 일치 여부도 검사하고요. 그래서 이때 저는 민증 검사를 하도 많이 해가고, 지금도 지문을 보면은 대충 사람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럽은 사실은 그냥 성패고 뭐고 그냥 시작을 아예 하지 말자.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클럽을 운영하고 굉장히 이제 장사가 안 되고 생활이 피폐해지고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 A가 다른 사업 아이템을 하나 갖고 옵니다. 바바 고로케라고 하는 맛있는 고로케인데 이게 이제 소형 매장이고 1인 매장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가게들이. 그런데 내부에서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매출도 금방 팍팍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게의 성패는 역시 매출도 잘 안 오르고 노동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2014년도쯤에 제가 이제 결국 클럽이랑 고로케 사업을 다 접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찾다가 친구 누나가 하는 곱창을 배우게 됩니다. 곱창은 특징이 아주 A급 상권 아니어도 돼서 소자본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일반 식당에 그냥 대충 하면 되거든요. 맛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곡동에 처음에 가게를 오픈했고 오래되고 맛있는 가게가 앞에 있는데 손님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맛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손님 중에 일부만 데리고 와도 저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저희한테 맛있다고 하는 손님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매출은 안 올라요. 계속 맛있는 손님들이 있는데 매출이 안 오르고 계속 손님들을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성수동에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거는 동네 경쟁 야채거창이 없는 자리면 무조건 오케이다. 그리고 발품을 엄청 팔아서 결국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오픈을 하고 딱 4일 뒤에 그 성수역 더 좋은 자리에 경쟁 업체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마 거기 사장님도 야채거창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저희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리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저희는 무걸린 골목 안에 있는 자리였고 거기는 성수역 메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가게를 하면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2015년도에 두 번째 가게에서 메르스랑 먹거리 엑스파일 곱창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맞으면서 저의 장사 생활은 결국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곱창은 역시 위치가 중요하고요. 오래된 경쟁 업체가 없으면 좋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업종의 경우에는 맛의 균일한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장사를 오래 해보면, 장사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의 마음은 정말 고통과 외로움이 말도 못하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그래요. 장사 안 될 때 고통스러운 게 니네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받는 스트레스 한 10배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상가 중개를 하면서 되게 권리를 많이 깎아야 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권리를 칠 게 아니라 이런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좀 공감하고 공감으로 다가가면 좀 더 일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마음이 어느 날은 되게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다가 또 매출이 안 나오면 또 그 마음가짐이 꺾이고 또 마음 다시 잡았다가 꺾이고 이런 상황이 몇 번이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부터는 진짜 이 가게 찾아보기도 싫다 이런 순간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시점을 잘 캐치를 하면 공감을 하고 캐치를 하면 좀 권리 작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 자리를
구하러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면 이제 그 동네 권리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엄청 빠삭하게 알게 돼요. 일반 중개사나 중개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그런데 가게 자리를 구하러 가보면 어떤 분들은 자꾸 뭐 이렇게 미끼 매물을 하고 속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물건보다는 그 중개사를 먼저 봤어요. 중개인을.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나한테 칠 건가 안 칠 건가, 물건은 둘째치고 그것부터 봤고, 예,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을 좀 잘 아시고 중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 7연패 당하고 제 몸과 마음 상태가 이렇게 쓰러진 복서 같은 마우스피스 강제로 축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때 실패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상황이 영원할 것 같은, 그냥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참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 3수를 했어요, 제가. 정기, 후기 6번 시험을 봤는데, 고3 때는 후기 시험에 시험지 도난 사건 났는데 혹시 뉴스에서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20일 연기돼서 20일을 더 공부하는 억울한 일이 있었고요. 재수할 때는 교과서가 전면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삼수할 때는 아예 입시 제도가 수능으로 개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취업 시기에 IMF 이제 막 한참 진행 중이어서 취업이 어려웠고요. 장사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한 2-3번 맞았습니다. 장사하면서 뭐 뺑소니, 뺑땅, 도둑 이런 거 많이 맞았고요. 또 신종플루나 뭐 세월호 메르스 이런 사건 또 맞았고, 장사가 7연패 됐고, 다시 직장인으로 제가 결국 돌아갔는데 2009년도에 나왔던 급여 기준으로 한 80%만 받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이것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돌아갔고, 그 6년 동안 그 물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무회를 조금 받고 가면서 직장인으로 다시 갔지만 그래도 역시 생활은 어려웠다. 그리고 이 와중에 동업자의 배신이 있었어요. 가게를 사고 팔 때도 그렇고, 가게 운영하면서도 횡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요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었고, 절실함으로 저는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절실함으로 처음에 읽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그게 습관이 되었고요. 그 습관이 되는 방법들을 제가 현실 독서라는 이름으로 19가지 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되게 힘들었겠죠. 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다 내용을 아시는 부분일 건데, 첫 번째 팁은 책을 여러 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들한테 유용한 팁이고요. 지루함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 책을 읽다가 좀 지루해지면 이제 에세이 책을 읽곤 했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뇌에서 마케팅 책이나 뭐 경제학 책이나 각각의 책에 대해서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영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루함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보자한테 아주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좀 힘들고 지루한 책은 지금 읽지 말고 그냥 넘겨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힘들게 읽은 책이 저는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남는 거는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면 넘기고 좀 재미있는 책부터 먼저 읽자. 그리고 책은 지저분하게 본다. 우리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OT도 해주셨는데, OT 내용처럼 노란 줄 치고 귀접이하고 위아래 여박도 활용해서 다 본 거, 깨달은 거 이렇게 적으시고요. 저한테는 만약에 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새 책하고 내가 표시하고 읽은 책하고 어떤 걸 가질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생각할 거 필요 없이 읽은 책입니다. 제가 책을 처음에 접할 때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계속 빌려만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빌려본 책이 어떤 책을 제가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저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독서를 접할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출판사에서 책 팔려고 그냥 했던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정말 책을 꼭 사서 봐야 된다. 그리고 책장을 준비하고 장르를 구분해서 꼽아 놓으면 독서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장르를 구분해서 꼽아 놓으면 내가 어떤 장르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읽은 책과 읽을 책을 구분해 놓으면서 내가 읽을 책을 보면서 또 독서욕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책장을 채워지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책장은 책을 읽는 책상 바로 옆에 두면 책을 읽다가 좀 지루할 때 책장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읽은 책을 보면서 성취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읽어야 되는 책을 보면 되게 식욕 같은 독서욕이 생기죠. 그래서 저 책을 빨리 읽고 싶어서라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빨리 읽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보여주는 독서, 솔직한 동기를 활용하자 이런 팁이고요. 제가 처음에 장사할 때는 손님이 없을 때 그냥 테이블이나 주방에서 많이 읽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밖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조금 이제 여기는 그래도 뭐 책도 읽고 좀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이 앞에서 항상 일부러 책을 더 많이 읽었고요. 교육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한테 잘 보이게 되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독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친구나 선배들이 있었어요. 뭐 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지금 무슨 책 읽을 때냐? 지금 책 읽는다고 뭐가 도움이 되니?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었던 것 같고요. 약은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독서는 독서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독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꼭 세우고 달성해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고요. 달성해가는 거를 제 기록으로 남기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는 여러 장소마다 책들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침대나 책상이나 다 다른 장르의 책들을 놔두고 제가 아직 안 읽은 책들이 집에서 자꾸 곳곳에 보이다 보면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활용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장소를 옮기는 방법은 첫 번째 팁이었던 책을 바꿔가면서 읽는 팁하고 좀 비슷한데, 지루해질 때쯤에 장소를 옮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테이블에서 책을 읽다가, 3번 테이블에서 읽고, 그러면 좀 지루함이 덜해져요. 그리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읽다가 밖에 도서관에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독서 시간을 길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책을 읽다가 지루하면 바로 핸드폰을 보거나 TV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독서 시간을 길게 갖고 가고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새벽 독서는 제가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면서 제가 미라클 모닝 하다가 새벽 독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미라클 모닝은 잘 안 하고 새벽 독서만 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딱 아침에 일어나면 쉬는 날의 경우에 딱 방에 들어가서 등을 켜는데 방등을 켜는 게 아니라 책상만 비추는 그 스탠드 등을 딱 켜고요. 음악을 켜서 스피커에 바로 꽂고 커피 한 잔 타고 바로 독서를 시작합니다. 아까 이렇게 어두운 때, 지금은 다 어둡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시작했다가 밝아오는 바깥 창문을 보면 되게 뿌듯한 감정이 올라오고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특히 시련을 겪거나 힘드신 분들은 뭔가를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 독서는 매일매일 새로움을 선사해주는 선물이 되는 것 같고요.
약간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되게 숭고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종교적인 감정까지 생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띄엄띄엄 읽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 방법은 제가 아직 사실은 저는 이걸 잘 못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계속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좀 내가 아는 내용들 이런 걸 좀 스킵하면서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읽을 때 페이지를 어느 순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내가 읽는데 내가 지금 100페이지예요. 그런데 이 책이 300페이지면 200페이지나 더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독서 의욕이 막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때부터 페이지를 안 봤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몰입도가 올라가고 더 책에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나만의 인생책은 만든다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독서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생책을, 이 책은 정말 너무 좋아. 이런 책들을 만나게 되는 게 독서의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책을 꼽아놓은 책장이 나의 이제 보석상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길을 걸으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제가 고시원을 창업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길 가면서 계속 고시원만 보입니다. 그리고 PC방 창업하려고 길을 다니다 볼 때는 PC방만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 맥락으로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머릿속에 놓고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서 해결책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책을 봐도 그렇고 제 인생 책을 그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머릿속에 놓고 읽게 되면 되게 사고의 틀이 그 인생 책에 따라가게 되고 좋은 해결 방안을 더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책을 내가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독이 진짜 독서라는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저는 이제 독서 선배님들한테 가끔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실천을 못하고 있다가 한 2, 3년 전에 제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런데 독서가 정말 처음 읽는 책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독을 딱 해보면서 정말 제독이 진짜 독서의 참맛이구나 이런 거를 절로 느끼게 됐습니다. 제독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책의 경우에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새 책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제독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노란질 춘 부분만 이렇게 읽어보는 제독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이 빨리 보고 싶을 때는 귀접이를 했거나 포스트잇 표시해 놓은 그 부분만 넘겨보면서 하는 제독도 있습니다. 이 제독은 그래서 보는 사람은 나고 책도 같은데 내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제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선물이 있는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독서가 우리가 잘 아는 독서가 이름을 맞히는 거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는다. 내가 꼭 제독하고 싶은 책만 골라서 읽는다. 예, 대표님. 네, 정답입니다. 예, 나와서 책 갖고 가시죠. 이 세 권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면 돼요? 예. 이게 다 거기 나오는 책들이고요. 수익이 밥이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김수업 회장님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어서 퀴즈로 한번 내봤습니다. 17번째, 18번째 팁은 절실함을 가지고 관심 분야의 책 위주로 읽자는 내용인데,
절실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마케팅 책 그리고 에세이 책을 제가 많이 읽었었죠. 그래서 이 절실함들이 재미가 되고 습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독서 루틴이 생기고 저만의 독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관심 분야의 책 위주로 책을 읽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고 되게 좀 진부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내 딱 관심 분야를 읽는 책은 느낌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내 가게를 좀 살려보고 싶은 욕심에 마케팅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때 습득되는 그 지식들,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읽었던 에세이들이 저한테 주는 위로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선정됐으니까 읽고, 이런 책들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 있는 퀴즈 두 번째 나갑니다. 역시, 문제는, 독서가를 맞추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고요. 이분은 독특한, 자신만의 독서 루틴이 있잖아요. 독특한 독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전철을 타서, 2호선을 타서, 한 바퀴 쭉, 맞습니다. 조영준 교수님이 제가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전철을 한번 타시고 2호선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신대요. 네. 예. 이 책은 김미성 회장님이 되게 많이 강추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서 방법도 있구나 하고 조영준 교수님을 다르게 좀 보게 됐습니다. 독서 모임이 19번째 팁이고요. 독서 모임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재미를 그 책에 써놨는데,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듣는 재미와 말하는 재미가 처음부터 독서를 시작하고 독서지향에 나오셨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롭게 독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가게 좀 살려보려고 가게 구석에 쳐서 이렇게 혼자 읽어보는 책은 좀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다가 제가 2017년도에 독서 모임을 딱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너무 느낌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서 하는 독서와 독서 모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 독서의 환경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독서지향 만난 거를 처음부터 이런 환경에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독서 모임에서는 우리 선배님들, 동료들을 보면서 되게 성장의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박병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IT를 되게 잘 활용을 하시는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닝톡을 통해서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구나, 이런 자극을 받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의 재미 당연한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재미있는 독서 지향을 200%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3번째 챕터로 만나보겠습니다. 독서 지향에 선정되고 그 책, 토론하는 책은 저는 7회독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 혼자 보는 본계적 1회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독서 모임에 가면 어쨌든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시험 공부하는 기분으로 그 독서 모임이 있는 전날이나 아니면 그 시간이 안 되면 아침에 전철 타고 가면서 노란색 또는 그런 귀저비한 부분만 엄청 빨리 시험 공부하는 마음으로 봐요. 왜냐면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 5회 독은 조별 토론에서 듣고 말하기, 그 다음에 전체 토론 발표자의 들으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원포인트 레슨까지 6회 독이 됩니다.
저는 독서 모임에 가면 A5 용지를 항상 책 가방에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3P 바인더에 토론 내용을 적기도 하고 뭐 책에 적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A5 용지에 이제 조별 토론한 거 다 적고 발표자 내용도 적고 또 원포인트 레슨까지 다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A5 맨 위에다가 날짜랑 오늘 날짜랑 책 제목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꼽아놔요. 그러면 나중에 그 책을 재독할 수 있을 때 내가 표시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저는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이제 3P 바인더 같은 데다 이걸 해놓으면 이제 또 그걸 찾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책에 꼽아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의 내용까지도 늘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독서지향에서는 내가 읽어온 거를 말할 수 있는 재미가 있고요. 또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의문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걸 토론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똑같은 책인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책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게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책이고 읽는 사람은 저고 똑같은데 다른 시점에서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제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론과 제독의 공통점은 다른 관점의 독서를 할 수 있다. 제가 관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성장의 재미가 있는데, 이제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지적 자본은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김태규 대표가 저를 초대했는데, 이거 책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가 말어.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참여하는 걸로 결정해서 참 다행인데, 그렇게 읽기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발표도 계속 제가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되게 샤이 하잖아요. 앞에 나오는 거 저 엄청 싫어하고, 나서는 거 싫어하고, 제가 그 독서지향에 4월 달에 오고서 그해 12월까지 단 한 번도 뭐 조별 토론, 전체 토론 나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무조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2018년 1월 달 첫 독서책 원포인트 레슨을 이제 뽑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매 반기별로 뽑지 않고 2주 전에 그냥 딱 뽑았어요. 원포인트 하실 분을. 근데 이제 회장님이 다음 지원하실 분 손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저도 당연히 숨어 있었죠. 근데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발표 같은 거 시키려고 하는데 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대진 대표님이 갑자기 손을 딱 드시더니 윤재민 대표 추천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진짜 잘 숨어 있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이대진 대표님이. 근데 2주 동안 제가 딱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원포인트 레슨을 한 책은 그냥 읽고 토론하는 책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크게 성장을 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이대진 대표님께 제가 마음속으로 되게 고마워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저도 조장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토론을 이제 발표자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분이 나가야 되면 저도 이제 지정을 하고 발표하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대표님 할 만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제가 지정을 했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우현 작가님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되게 친숙한데 8단어라는 책도 썼고 최근 돕기다라는 책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분이 되게 유명한 마케터고요. 우리나라에서 프레젠테이션 가장 잘하기로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책 내용 중에
자기가 되게 앞에 나서는 걸 엄청 싫어했대요. 무대 공포증이 있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프리젠테이션 잘하시는 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부분을 읽고서 저도 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서지향을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인생책을 추천도서로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그 책이 추천도서가 되면 그 책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원포인트 레슨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책을 내가 한 번 더 심화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나는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인생책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걸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놓칠 수 없는 큰 재미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독서를 하고 이제 독서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독서를 하시면 써야죠. 이제 It's time to write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김우로 교수님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김우로 교수님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똑같아요. 그냥 왜냐하면을 많이 쓰시는데 그 왜냐하면은 뭐냐면 결국은 구조를 김우로 교수님이 다 짜준 거예요. 저는 글쓰기는 결국 그냥 글짓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글짓기는 뭐냐면 글로 짓는 지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글의 구조가 기승전결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죠. 이거 그림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글의 구조를 짜는 거예요. 기에서 어떤 걸 내용을 쓸 건가를 내용을 쓰고 승정결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쓸 거를 자기가 미리 정해요. 그리고 이 아까 썼던 내용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내용을 들어갈 건지 1번, 2번을 짜요. 그러면 이게 각 기승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다 짜지겠죠. 그러면 이 1번 또는 2번 아래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이 구조를 살 수 있는 글이 될 것인가. 이제 저 안에 글만 간결하게 채워 넣으면 글쓰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의 구조를 짜는 게 글쓰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정말 글쓰기로 상 받은 적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책에서 배우고 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니까 글쓰기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글의 구조는, 글쓰기는 결국 글로 만드는 구조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글쓰기가 좀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짜고 거기에 문장을 채워 넣는 방법이 일반적인 글쓰기예요. 그런데 제가 후기를 쓸 때는 먼저 구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빠르게 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도 글쓰기 연습을 하고 글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형 독서 후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독서 후기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먼저 본계적으로 본론 내용을 먼저 쭉 써요. 그리고 본론을 쓰면서 내가 서론과 결론을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본론 내용을 적으면서 이 본론 내용과 연결되는 나의 과거 경험은 뭔지 또 이 내용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론과 결론을 구상을 해요. 그리고 본론을 다 쓴 다음에 이제 구상이 된 서론 또는 결론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 쓴 서론이나 결론을 쓰고요. 이렇게 하면 빨리 독서 후기를 쓸 수 있고 글 쓰는 연습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맨 마지막에 다는데
제목은 내가 느낀 점을 압축하고 재미가 있거나 자극적으로 이제 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서 후기를 쓰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그냥 되게 단순하게 달고 소제목을 안 달잖아요. 무슨 책을 읽고 라고 끝나던가 독서 리뷰 또는 독서 후기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독서 리뷰하고 소제목을 꼭 다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생각의 연습도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컨택트 같은 경우에 우리 다 읽으셨겠지만 초연결의 다른 말이라고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었고요. 제목을 달 때는 유행어를 넣거나 숫자를 넣으면 또 눈에 잘 들어오고요. 의문형이나 비교형 넣으면 좋고, 또 이제 의미가 반대되는 반대 문구로 써도 되게 좋은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제목으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제목. 되게 재밌으면서 임팩트 있는 그런 제목들이죠. 글쓰기 연습에서 모든 문장의 결론적인 질은 퇴고가 결정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퇴고가 뭐 초고야 어떻게 쓰든 퇴고를 고치는 과정에서 진짜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퇴고는 독자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글을 쓸 때는 저는 쓰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퇴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려면 환경을 바꿔서 관점을 바꾸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환경을 바꾸려면 이제 보통 PC로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고를 하는 걸 읽을 때는 핸드폰으로 한번 본다던가, 그리고 이제 PC로 쓴 글을 종이로 뽑아서 본다던가, 아니면 저녁에 썼던 글을 아침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보면 좀 다른 관점으로 퇴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퇴고를 하면서 내가 글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글을 썼으니까 이번엔 책도 써봐야 되겠죠. 여기부터의 내용은 이제 그 자이언트 북 컨설팅 이은대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내용들 중에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정리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쓰기는 결국 글의 구조라 그랬잖아요. 책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거든요. 책 쓰기도 결국은 구조 위에 글짓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책 한 권은 이 꼭지라 그러거든요. 한 꼭지가 한 2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이고, 그 꼭지가 35개에서 40 정도 개까지 초고를 쓰면 책이 한 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꼭지 2.5페이지를 채우는 데는 사건이나 뭐 본인의 감정, 예시, 인용, 결론에 대해서 보통 2.5페이지를 채우는데 이렇게 사건이나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반 페이지 분량으로 글을 쓰는 구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단락을 쓰면 한 꼭지가 되고, 이 꼭지가 모여서 40꼭지 정도, 100페이지 정도면 이제 책의 초고가 완성이 됩니다. 이은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좋은 글은 문장을 짧게 써야 됩니다. 길게 쓰는 걸 다 잘게 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나 접속사를 줄여야 돼요. 제가 김은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쉽게 강의 잘하시고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반면에 그분은 이제 구조를 짜라는 말로 해주시지 않고 구조를 짜는 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을 주시다 보니까 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글의 구조가 있는 건 좋지만 그렇게 접속사를 많이 쓰는 거는 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너무 정형화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생각하되 접속사는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감정 표현하지 말고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죽겠다, 이렇게 쓰지 말고
남편의 머리털을 뽑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쓸 때 인류에 대해서 거창하게 쓰지 말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인간에 대한 소소한 감정들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독자를 지정해서 글을 쓰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쓸 때, 마음이 어려운 친구,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고 책을 쓰니까 되게 수월하게, 문장도 길지 않게 짧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는 결국 머리로 하는 어떤 두뇌 행위가 아니라 앉아서 계속 쓰기만 하면 되는 육체 행위다. 그리고 글쓰기는 치우고 본능이다. 이게 어느 순간 글쓰기를 계속 하게 되면 몰입이 되고 되게 재밌어요. 그게 이제 본능인 것 같고요. 글쓰기까지 책상에 앉는 과정이 되게 힘들지만 하다 보면 재밌고, 또 이 책을 쓰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치유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1차적으로 가장 많은 치유를 받았던 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가 되는 행위다. 예. 초고의 유일한 목적은 완성하는 데 있고요. 초고 쓰는데 정말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앉아서 계속 쓰면 되는 거고, 그런 초고 쓰는 부담감을 잃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그래서 제가 쓰는 초고나 이은대 작가님이 쓰는 초고나 다 쓰레기다. 그리고 문장의 질은 퇴고에서 결정난다. 이거를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쓰고 오래 고치면 좋은 글이 나온다. 초고를 완성하면 책을 만드는 건 결코 어렵지 않다. 스티브 잡스가 내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애플을 부활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던 또 조앤 롤링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그 삶 자체가 실패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씨는 인생은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 일어서는 것을 포기했을 때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4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제가 독서로 깨달은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지식도 얻고 정보도 얻었지만 가장 크게 바뀌었던 건 제 가치관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그리고 3P 바인더를 사용을 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요.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3개월 과제로 이제 아마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하게, 정말 시간은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내가 3P 바인더를 써보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보고, 그러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의 소중함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너무 깊게 깨달아서, 항상 일을 몰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재밌게 놀거나, 또 깊게 몰입하고 독서를 하거나, 또 깊게 생각을 하거나, 또 가족과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온 시간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이렇게 뭔가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행복을 했던 그 시작점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면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필요 없는 관계들을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다 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큰 깨달음은 몰입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이걸 깨달으면서 생각에 몰입을 하게 되고, 또 일에서도 계속 행복함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알게 되고,
생각의 힘을 알게 되니까 그 전에는 제가 물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의 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내 생각이 나를 고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한번 세상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또 중요한 게 나는 독서를 하고 싶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싶고 살도 빼고 싶은데 실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미라클 모닝을 하면 되게 좋은데 미라클 모닝을 하면 되게 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 자존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무조건 엄청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시간 한도 내에서 미라클 모닝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한 지금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고요. 간헐적 단식하면서 저는 암 예방이 되고 되게 건강에 좋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살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고 한 달 만에 한 2, 3kg가 그냥 빠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살이 금방금방 빠지니까 꼭 좀 해보라고 많이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제 김태기 대표가 소개를 해줘서 저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노션의 장점은 그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핸드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PC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그러면 노션에다 바로 기록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도 기록을 바로 합니다. 지금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이쪽에 이제 카테고리를 제가 쭉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책, 뭐 고시원, 뭐 특강, 뭐 독서 제약 뭐 이렇게 쭉 적어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나갔고요. 이거 채울 때 이렇게 텍스트도 바로 입력이 되고요. 이미지도 바로 그냥 끌어 붙이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뭔가를 실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성취가 눈에 잘 안 보여요. 내가 열흘 운동한다고 해서 바로 살이 빠지거나 뭐 건강해지는 게 바로 그렇게 눈에 보이게 결과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생활 기록표를 엑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6시 기사 가는 거, 그다음에 푸시업, 스쿼트, 그리고 유산소 운동 뭐 했냐 안 했냐, 몇 분 했냐 이런 것들을 날짜별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일기를 이쪽에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감사 일기 같은 건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뭐 3, 4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거는 이제 해빙에 있는 포맷을 따라서 쓴 거고요. I have고 I feel이고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자동 집계가 되도록 엑셀 서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6시 이상을 6번 이상 했다는 얘기고요. 유산소 운동을 6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단위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내가 한 거를 성취한 거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습관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선아 사랑해에서 이지선 씨가 이제 그 장애를 얻은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내용이 장황하게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 전체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가짐이다. 예, 그렇게 나와 있고 해빙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 독서 기록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록이고 이제 3P 바인더 쓰시는 분들은 3P 바인더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것도 엑셀로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 도서 제목 있고 저자 있고 그다음에 읽은 날짜 그리고 종류 장르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몇 권을 읽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장르별로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또 부족하게 읽은 책은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독서 방법이나 스타일을 만들어 갔고요. 늘 그 책을 읽거나 어떤 실행해야 되는 좋은 것들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따라하고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시도하고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시도하면서 저는 이런 재미를 찾았고, 재밌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을 모아서 실행을 쉽고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이다. 어떤 거를 내가 며칠 실행했다고 해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록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성취에서 보이는 성취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취를 하면서 내가 성장을 느끼는 재미를 느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뭔가를 실행하고 성취하는데 재미로 그냥 계속 정진을 했던 것 같아요. 일에 몰입하는 재미가 있고 또 독서에 몰입하는 재미가 있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공복 후에 먹는 또 그 재미가 있고요. 뭐 살 빠지는 재미가 있고 새벽을 즐기는 재미도 있고 늘 재미로 인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들을만 하신가요? 네. 이제 마지막 선물 있는 퀴즈가 있고요.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독서지향 워크숍 이제 대전에 따라갔었고요. 그때 김희석 회장님께서 50가지 꿈 리스트를 다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는데 15번째 꿈 리스트가 책 쓰기였어요. 그래서 2017년도 목표였는데 이제 결국 저는 오래 걸렸죠. 한 3년 만에 이루게 됐고요. 그 당시에 적었던 제 꿈 리스트 1번은 이 사진 보이는 것처럼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 시구 한번 해보는 게 제 꿈 리스트 1번이고 아직 이 목표를 향해서 정진을 할 거고요. 제가 내년에 이제 50대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좀 모험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꿈 많은 50대로 계속 재밌게 살 것 같고요. 꿈으로 다가가는 첫 번째 도구는 저는 온리 독서였고요. 제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고 다시 성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경제적 자유까지 가장 중요한 도구는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즈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단어는 뭘까요?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진호 대표님. 네, 선물 드릴게요. 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재미고요. 저는 독서의 핵심이 재미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은 생존 독서다. 정말 생존하기 위해 독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재밌었고 재미있어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미는 결국은 제 스스로 만들어 왔던 거죠. 이제 마지막 문장이고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선언 효과라는 게 있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선언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문장인데 제가 한번 선창하면 따라 하시고 또 마지막 문장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치면서 강의를 마칠게요. 자, 나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나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나는 독서가 행복한 독서가 은재민입니다. 나는 독서가 행복한 독서가 이은민입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